오늘 관심이 집중된 두 개의 각기 다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준석의 제명을 촉구하는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내부 총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준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특히 이준석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에 안철수 의원은 악마의 눈물쇼라며 평가절하 했고, 이 같은 안철수 의원의 평가에 이준석은 또다시 조롱하면서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당심과 민심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을 거치면서 기성 언론에서도 이 이슈를 비교적 크게 다루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저런 기성 언론의 보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처럼 필요 이상의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계기로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흔들려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언론의 프레임에 그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주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 곳이었습니다. 특정한 도시 전체의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슨 시도지사 보궐선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선거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스스로 판을 키웠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선거를 등한시했다면 거꾸로 국민의힘이 강서구를 홀대했다는 또 다른 비판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강서 이곳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서울 전체 지역 또는 전국의 민심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 대선급이나 총선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분명 있고, 이런 프레임이 국민의힘이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유심 있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물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야말로 승리를 위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완할 게 있는지, 6개월 정도 남은 총선을 대비해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언론의 프레임에 스스로 제발로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지금 민주당과 언론의 프레임대로라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범죄자 이재명과도 회동해야 하며 민노총과도 대화해야 하고, 이념 같은 것은 입 밖에 절대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MBC, KBS 등에 대한 언론 개혁은 이런 것들은 당장 집어치워야 맞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의 프레임대로라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해야 하고 3선 이상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은 해야 하면 물론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일자를 내일이라도 당장 발표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프레임대로 이렇게 한다면 당이 혼란에 빠진 채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런 분위기에서 총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요. 따라서 주어진 틀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둔 채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중량급 인사가 이끄는 조기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국면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한동훈, 원희룡 등 내각 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국민들께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인재 영입을 활용하는 방안, 영남권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 발표 내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등등등 시도할 것들은 너무나 많고 꺼내들 카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손에 꼽고 싶은데요. 그 첫째가 국민의힘 특유의 웰빙 정당의 모습, 그리고 둘째, 웰빙에 따른 우유부단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암흑기가 거치기 시작한 시점, 여러분들 이거 언제였습니까?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지요. 그리고 대선 승리, 지방선거 완승, 이렇게 3연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자, 이 3연승 과정에 국민의힘 스스로 잘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박원순 오거돈 이슈가 크게 작용했던 그런 선거였고, 대선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개인기, 그리고 지방선거는 대선 승리의 영향 등이 승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특정한 사안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의 암흑기는 더욱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웰빙 정당의 모습과 그에 따른 우유부단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과 대비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지층들과 당심도 확실히 잡지 못하고, 그렇다고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 공략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준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적 존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유승민의 그것을 따라하는 이준석이라는 점에서 유승민이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태들을 보여왔는지를 보면 이준석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을 도려낼 기회와 시간적 여유는 그간 충분하고도 남아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로 쳐내는 흉내만 내고 이준석을 방치해둔 결과 오늘 이준석이 마치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하는 것 마냥, 더 나아가 보수우파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것 마냥 강서구청장 패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는 참 개같은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눈물시와 함께 말이지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탄생하게 했을까요? 바로 국민의힘의 그 빌어먹을 웰빙 정신과 그에 따른 우유부단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준석 기자회견에서 자존심이 팍 상했던 게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말끝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준석이 우리 편이었길래 말끝마다 우리 이러는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준석 기자회견 전에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제명 촉구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각기 다르실 테지만 오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가슴에 와 닿는데요. 이준석은 이제 2030 세대의 대표성을 상실해서 지지 세력도 없다 보니 새치혀로 세상을 현혹하며 당을 난도질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아직도 청년의 대표인 듯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진단과 해법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치가 복잡한 듯 보여지나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덧셈과 뺄셈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는 이상 더하기와 빼기는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암적 존재인 이준석은 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덧셈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간 이것을 안 해왔던 것이죠. 과연 이번엔 국민의힘이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계산을 잘 세우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